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4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동지 중추 부사 심희수가 의논드렸다. 우리로서는 사세가 이토록 군색하니 결국 대의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마는 이미 병부가 통신사를 착연하지 말라는 성질을 받던 공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체는 또 4월의 의정에 하던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양책사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 문득 허락한다면 중국 사신의 약속을 지키는 도리가 아닐 듯하며 외노가 들어와도 우리의 생각을 엿보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 뜻으로 답첩을 만들고 잠시 구성의 회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잘 의논하여 처리하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대저 이 적의 진태가 어찌 신사를 보내는 시기의 조만을 내 달려 있겠습니까?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병부의 공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배신을 요구하는 일은 전에 소서 행장이 심유경에게 보낸 계첩에 수호하여 양국의 원한을 길이 풀려는 것이다 하였으나 칙서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이 이미 경문을 보내 거절하였습니다. 행장 등이 반드시 굳이 요구하는 것은 곧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따로 사단을 주장하는 것이니 책봉을 그만두어 교활한 계책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책봉하는 일 외에 따로 배신을 강청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되 약조대로 하면 책봉하고 약조를 어기면 책봉하지 않아 우리가 전에 의논을 엄숙히 지킨다면 저들이 스스로 속박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신이 기미를 보아 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5번째 기사 행 장례원 판결사 윤인함이 의논드렸다. 신이 전일에는 통신사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헌의하였으나 그 뒤에 책사가 굳이 청함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다만 근수라 이름하면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6번째 기사 행 상호군 송언신이 의논드렸다. 중국에서 소국을 돌보는 깊은 은혜를 흉추에게도 내려서 강화에 대한 요청을 허락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전에 없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저 황제의 명을 공손히 기다려야 할 뿐이고 저 적도 책봉을 받음에 있어 우리 사신이 있고 없으면 관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따로 중국의 명령이 없고 수길의 청도 없는데 먼저 사신을 보내어 강화하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더구나 저 적의 뜻이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다면 비록 우리나라가 만세토로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을 잊고 수치를 참으며 강화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교활한 외노는 속을 헤아릴 수 없어 마체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내어 치지는 않더라도 남의 나라의 길을 빌어 침범하다가 스스로 쇠진하게 된다면 이는 만국이나 진배 없습니다. 차라리 구구한 대의를 죽음으로 지켜서 인기를 부지하고 천명을 기다려 뒷날의 조정을 뵙고 애통을 호소하고 말겠습니다. 무슨 기력으로 철이 바다 밖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기에 차마 못할 일부터 하고서 기다리겠습니까? 신살하지 말고 근수라고만 한다면 구차하고 애매할 뿐이니 어리석은 생각에는 우선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7번째 기사 형조참판 박응보, 한성 좌윤, 황우환 등이 의논드렸다. 통신사는 결코 보낼 수 없으나 이미 신축, 자제한 권한이 없으니 우선 책사가 굳이 배신을 청하는 데 따라 근수라 이름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니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8번째 기사 호조 참판 윤승훈이 번극한 사물을 처리하는 재주는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혹 전도되는 잘못을 면하지 못하였다. 의논드렸다. 창을 베고자며 와신 상담해야 할 시기에 통신하자는 의논이 있는 것은 다 신들이 임금을 위하여 적을 쳐서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심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이 혹 우리나라는 형세가 군색하고 힘이 다하여 외를 따르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의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문득 통신사를 보내 의심을 더 일으키게 한다면 그 화가 한이 없을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또 통신이라는 두 자를 없애어 중국 사신을 근수한다고 이름하여 저 적을 우롱하더라도 간사한 무리가 반드시 우리 술책에 우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신이 외영에 들어가고 나서 국서와 예물을 요구한다면 국가에서는 어떠한 말로 국서를 만들고 어떠한 물건으로 예물을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뒤의 일은 일마다 처치하기 어려울 것이니 우선 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중국의 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통신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나라가 자유로이 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다시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9번째 기사 병조참판 한효순이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재주가 있어 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하였다. 의논 드렸다. 배신이 중국 사신을 따라가는 일은 신이 전일 연중에서 이미 죄다 아래였습니다. 이달 1일 연중에서 이 아래기를 통신하는 일은 대의로는 어려울 듯하고 병부의 말에도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중국 사신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괜찮을 듯합니다 하였다. 위에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0번째 기사 행 첨지 중추부사 홍이상이 명류와 맺고 사귀어서 당대에 매우 명성이 있었으나 추향이 분명하지 않아 바른 사람을 억누르고 간사한 자를 도왔으니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다. 의논 드렸다. 오늘날 적과 통신하는 것의 대의로 말하면 결단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 그만둘 수 없는 형세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신이 미처 참여해 듣지 못하였으니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1번째 기사 지 동령부사 윤 자신이 의논드렸다. 원수이들의 사신을 보내는 것은 의리상 해서 안 되므로 다시 의논할 것이 못됩니다마는 책사가 여러 번 배신을 요구하고 통사를 보내어 면대하여 간청하기까지 하였으니 끝내 거절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책사의 근수라 이름하여 보내는 것도 임시방편의 일인 만큼 혹 타당할 듯도 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2번째 기사 행 첨지 중추부사 이충원이 이를 처리하는 것이 경솔하여 법식에 맞지 않았다. 의논드렸다. 원수에게서 신사를 보내는 것은 국가에서 본디 할 수 없으나 책사가 반드시 수행해 주기를 바라니 끝내 거절할 수 없을 듯합니다. 우선 중국 사신의 분부를 기다려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3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유희림이 의논드렸다. 형적은 우리에게 만세토록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이니 통신하는 일은 귀로도 들을 수 없는데 더구나 입으로 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병력이 적기 때문에 조금도 지탱할 수 없는 형세이고 황조에서도 위험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 왕인을 회유하게 하였습니다. 저 적을 도모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의 형세가 어려운 것이 날로 급하여 가니 와신 상담의 뜻을 조금도 늦출 수는 없으나 수치를 용납하고 참아서 구차한 평안을 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 사신이 근수를 얻으려고 통사를 위임하여 보내서 간청하였는데 이 사이에 일이 매우 난처하기는 하나 이 기회에 잘 처리하여 위급한 것을 바꿔 편안한 형세로 만들 수는 없으나 근수하는 배신이라 칭하여 보내면 뒷나라의 비평을 면하고 오늘의 걱정을 조금은 들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여 보내면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4번째 기사 아천군 이증이 의논드렸다. 황조에서 적을 회유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지극히 분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 수치를 참고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이미 부득이한 데서 나왔음을 안다면 오늘날 중국 사신이 청하는 것을 구태여 거절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그 청이 근수라고만 하기를 청하는 것뿐이고 다른 말이 없으니 혹 그 말대로 따르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5번째 기사 청천군 한준이 남을 따르고 무리를 좇을 뿐이며 특이한 재능이 별로 없었다. 북경에 갔을 때에 동료가 병 구원을 잘못하였다 하여 자기의 일을 위아래였으니 궁양이 얕다. 의논드렸다.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사세로 생각하면 참으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6번째 기사 행대호군 이루가 의논드렸다. 외적에게는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으므로 교린하여 통신할 의리가 없습니다. 이 사례가 매우 분명하여 다시 의논할 것은 없으나 황조에서 명이 있다면 끝내 거절할 수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7번째 기사 한승 우윤유 자신이 의논드렸다. 저적은 우리에게는 천지에 사무치는 원수이므로 와신 상담의 애통함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양 책사가 적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 배신과 함께 가려하여 설관을 위임하여 보내어 이렇게 간청하기까지 하는데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 책사를 서운하게 하여 후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또 사실을 말하면 중국 조정의 명이 없고 수길의 청도 아닌데 경솔이 책사의 말을 믿고 문득 따라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위축되는 처지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어서 장차 천지의 주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단연코 사신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을 의리에 의거하여 답하시고 다시 물어오거든 천천히 편부를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8번째 기사 홍문관 전한 김시헌 등이 아뢰었다. 우리나라는 적추에게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으므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으니 서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삼적 동자도 할 것입니다. 요즘 듣건대 통사 박의금이 배신에 관한 일을 전임 받아왔는데 묘당에서는 다른 방책이 없기 때문에 부사의 분부에 따라고자 하여 근수를 차출하여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들은 몹시 놀랍고 분하며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에게 통신할 수 없다는 것은 대의가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본디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사가 바야흐로 도해할 즈음에 근수라 이름하여 가기를 전으로 간절히 요청하니 작은 나라로서 책사를 따라가는 것은 예의에 있어서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통함이 지극하고 병부의 자문과 경문도 엄하여 중국 조정의 지위도 없는데 근수를 보내는 것은 의리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에게는 또 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배신이 가는 것은 이미 근수라 칭하였으므로 근수 이외에 틀끝만큼이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죽어도 감히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은
반드시 충분히 헤아려 처치해야 하는데 부사의 천문을 받고 경솔히 차출하여 보낸다면 아마도 뒷날에 난처한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39번째 기사. 수 1을 가지고 정원에 분비하였다. 이제 묻 의논을 보면 다들 보내고자 하니 나라의 큰일은 나 한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도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어 다시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 말 중에 근수라 칭하면 무방하겠다 하였는데 이 한마디 말은 배를 잡고 크게 웃을만하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종을 훔쳤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드디어 제 귀를 막았다. 오늘 의논한 일이 옳겠는가? 더구나 병부의 보내지 말라는 글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도리어 중국의 명령을 어기고 보내자는 것이 과연 무슨 소견인가? 의리는 뭔데 논할 겨를도 없으나 보내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 사세는 전일 보내려 하던 때와 다르니 바로 사실에 따라 병부의 자문을 거론하여 부사에게 회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듣더라도 그 사리가 바를 것이다. 대개 외적은 중국과 세 가지를 약속하였으므로 세 가지 외에 더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른바 병부의 영이라는 것이 사리에 맞고 적은 절로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니 반드시 사신을 보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집하여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으론 빨리 중국에 품신하거나 경리학에게 품신하여 그 지위를 받아야 옳은데 어찌 중국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서두로 먼저 스스로 보낼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적을 토벌할 것을 주청하고 중국에서 책봉을 허락하여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힘껏 변명하였는데 뒤에는 병부에서 사신을 보내지 말라고 한 경문이 있는데도 어기고 적의 문정에 사신을 보내 꼬리를 흔들고 애걸 한다면 의리에 있어서는 어그러지고 사세에 있어서는 어긋나며 이해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침내 흉하게 될 것이니 점쳐볼 필요도 없다. 비변사에 말하라. 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제 건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려 하나 우리 사신이 중국 사신을 따라가는 것이 저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저들은 반드시 사신을 얻고자 하여 사신을 보내지 않으면 군사를 철수하지 않는다고까지 하니 이것은 위협하는 짓이다. 그렇다면 따라갈 수 갔을 때의 흉적이 우리 사신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은 따라온 신하이니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 끝내 근수라는 이름을 지키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 뜻도 아울러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40번째 기사. 김순명을 사은부 지평으로 남이공을 사관은 정은으로 최천건을 시강은 문학으로 오백령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춘궁의 관료는 반드시 돈량하고 정직한 선비라야 하는데 최천건의 사람됨이 어찌 과연 보양하는 직책에 맞겠는가? 춘추 좌시 전에 아침에는 영제를 보러 가고 저녁에는 칙을 보러 간다 하였으니 사람을 가려서 맡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사당상 윤선각과 노직이 회개하기를 이달 14일에 비만기 두 통을 내렸었다. 성교를 받들건대 사리의 곡절에 대하여 환히 판별하신 것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신들은 감격한 끝에 이어 몹시 부끄러워서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형세는 적이 물러가면 나라가 보존될 것이고 적이 머무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배신이 한번 나가서 경내에 적이 없어진다면 매우 구차하더라도 거리지 않고 하는 것이 임시 방편으로 맞이 못할 계책이겠습니까마는 적은 온갖 방법으로 교활하게 속임으로 배신을 보내더라도 반드시 물러가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마침내 수치가 되고 만다면 차라리 의리로 재결하고 바른 것을 지키며 죽기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존망의 운수에 관계되고 기회는 한 번 숨쉬는 사이에 결정될 것인데 일의 득실은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이 신들이 밤낮으로 계속 심사숙고하여도 나갈 바를 모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하교하신 뜻에 따라 반복하여 상세히 의논하였더니 성녀가 미치신 것에 이미 더할 것이 없어 감히 다른 말이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곧바로 허락하지 말고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웃하였으므로 본디 서로 끊을 의리는 없으나 일본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먼저 이 노를 끊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통신할 의리가 없어졌으니 이것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책사를 따라가는 것은 예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나 지난번 병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일본이 배신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으로 성질을 받기까지 하였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보내기는 어렵다. 또 우리의 주문에도 이 일을 언급하였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회답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중국의 지휘를 기다려서 처리하여야 전후의 사체가 온당할 것이다. 사세가 이러함으로 감히 명예에 따를 수 없다. 그러니 대인은 외적의 정세를 다시 살펴서 어느 때 주의다 철병할 것인지 그리고 사신의 도회는 어느 날에 있을 것인지를 다시 잘 살펴서 명백히 분부하여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회답하여 박의검에게 붙여 보내고 또 문안관을 보내어 회보를 기다려 그것이 어떠한지를 보고 난 다음 처리하면 미진한 꼬투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성량을 바랍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달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4일 경자한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상이 참찬간 이 광정에게 묻기를 중국 사신을 따라가는 일에 대하여 정원에서는 어떤 의논이 있는가? 하니 광정이 아뢰기를 중대한 일을 쉽게 말할 수 없어 원중에서는 아직 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나 나라의 형세가 이토록 위급해졌으므로 비변사의 의논은 마지 못한 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사신을 보내야 할 듯한가? 의리는 논할 것이 못되더라도 사세와 이해로 말하면 들여보내는 것이었다한가 하니 김찬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견책하는 말이 없겠습니까? 한편으로 중국에 아래고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사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뒷날 보내지 않은 걱정이 있을 것이다마는 중국의 병부에서 이미 보내지 말라고 한 경문이 통신사를 차출해 보내지 말라는 일은 위에서 보인다. 있으니 이를 핑계하여 보내지 않으면 자연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조족도 감히 보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고집하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송원신이 아뢰기를 비밀한 공사는 신이 참여해 듣지 못하였으나 병부에서 참으로 그러한 경문이 있었으면 결코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우리나라가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 하여 속기 군사를 움직이겠는가? 하니 송원신이 아뢰기를 저건 중국과 바야흐로 강화하고 있는 중이니 배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를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을 따라가는 것은 적에게 관계되지 않는데도 굳이 청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겠는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니 김찬이 아뢰기를 심유경이 일본에 갔는데 이제까지 소식이 오지 않으니 그 정상이 매우 수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등청청이 군사를 철수한 것을 바깥 사람들은 다 기쁘게 여기나 나는 그 까닭은 모르겠다 하니 김시헌이 아뢰기를 청정이 군사를 철수한 데 대해서는 지극히 흉악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 철사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신이 외영에 있을 때 철사에 돌아간다는 기별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까닭없이 군사를 철수하였으니 참으로 군사를 철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드린 의논은 대개 적의 정세를 모르고 말한 것입니다. 관중의 의논은 한결같지 않은데 첫째는 의리로 보아 사신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조정의 의논과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신을 보내도 무방하다고 하던가 하니 김시헌이 아뢰기를 혹 중국의 지위가 있다면 근수라 이름하여 보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과도간의 말이 조선이 당해내지 못하면 적을 위하여 향도할 것이다 하였다 하는데 이 말은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을 보내는 것은 중국에 고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중국은 멀리서 빨리 아뢰지 못하더라도 손 군문이 요동에 있으니 또한 이 뜻을 고하여 중국 조정에 진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김시헌이 아뢰기를 근수하는 이 일은 궁극의 중대한 일일 뿐더러 참으로 사직의 안위에 관계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근수라 이름하여 그 버릇이 그르치지 않고 욕심이 한없어서 뒷날에는 요구하는 걱정이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라의 형세가 군색한 것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말하자니 한심합니다. 하고 김찬이 아뢰기를 사신을 보내면 이 뒤의 일을 더욱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송은신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근수라 하여도 적은 통신사라 할 것이며 통신사라 할 뿐만 아니라 걸항사라고도 할 것입니다. 하고 이 광정이 아뢰기를 강한 것으로 약한 것에 서로 맞서는 것도 오히려 안 되는데 더구나 신축의 권한이 저들에게 달려있는 데겠습니까? 하였다. 상 이르기를 통신사를 보낸다면 두 사람을 보내야 하겠는가? 하니 김찬이 아뢰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선 이익이 기절과 풍채가 늙었어도 더욱 씩씩하여 예전에 고든 신하라도 그이 이보다 낫지 못하나 나이가 많고 덕이 뛰어나도 육경의 뱃살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의 적신을 탄식하였다. 지평 송준이 아뢰기를 남호정의 주의 악은 강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이미 국가에 관계되고 중국에도 관계되어 나라를 판 도둑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천하 용서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미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본디 심상이 추국할 수 없으므로 당초에 금부가 삼성의 추국을 개청하였는데 명이 내려져 죄인이 공초한 뒤에는 다만 금부를 시켜 추국하였으니 옥사를 다스리는 채무에 어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삼성에서 추국하기를 개청하였는데 이제 물리가 떠들썩하여 신들이 논한 것을 법 외의 일이라고 현저히 헐떠드니 뻔뻔스레 직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직을 파면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기원이 아뢰기를 위관이 남호정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지 않는다 하여 금부를 시켜 추국하기를 청하였는데 정은 500명이 분변하여 막지 못하고 이념하여 물러갔으므로 신들이 개청하여 갈았는데 이제 헌부가 피험한 사연을 보니 무리가 남호정을 삼성이 추국하는 것을 법 외의 일이라 현저히 헐뜯는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미 500명을 갈았으니 무리가 비난한 것을 홀로 면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신들의 직을 갈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헌담 윤형 정은 신설이 아뢰기를
남호정을 삼성이 교자하여 추국할 때 전 정은 500명은 위관으로 남호정의 옥사가 강상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삼성이 추국하기를 합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계사를 지었는데 분변하여 막지 못하고 이념하여 물러가 있으므로 신들이 대사관 유영경 등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헌부가 비엄한 사연을 보면 신들의 잘못은 이미 유영경 등과 같고 형초하던 날에도 함께 참여하였으니 법을 무너뜨린 잘못이 헌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직을 파면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5일 신축 5번째 기사 정은 남 이공이 아뢰기를 남호정이 범한 것은 나라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고 그 우전으로 참고하여도 참으로 예전에 없던 예이며 그 정상을 논하면 참으로 한때 막대한 죄이므로 무거운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합니다. 근부의 추국으로 인하여 삼성의 추국을 개청한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려는 것일 뿐이고 별로 법 외의 잘못이 없습니다. 500명이 밝혀서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이에 의거하여 갈기를 청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므로 더욱 피할 만한 혐의가 없거니와 추국해야 할 자리에 가서 참여하는 것은 본디 인혐할 일이 아닙니다. 대사은 이기, 집이 권희, 장령 우준민, 이철, 지평 송준, 대사관 유영경, 사관 정기원, 헌나, 윤형, 정은, 신설은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